한국의 한 대형 의료센터, 여기서 서양인 가족 4명이 1인실인 입원실에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안도의 눈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서울 한복판의 대형 병원 1인 입원실에서 모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에 관한 사연들을 읽어주는 대한튜브입니다. 해당 사연은 저희가 어렵게 제보받은 미국의 36세 여성 엠마의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고 32년째 무역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집안의 둘째 딸 엠마입니다. 저와 3살 차이 나는 오빠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과 가족과의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가셨어요. 덕분에 주말엔 꼭 가족끼리 소풍을 가거나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아버지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며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는 가족의 우선순위를 중요시했죠. 현재는 저와 오빠가 사업을 더 성장시키는 입장이라서 더욱 아버지의 존경심과 위대함이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수출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죠. 덕분에 자연스럽게 식료품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마치고 연구개발팀에서 이바지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9년 전 2015년 8월에 시작돼요. 8월의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하려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선고를 받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친가 쪽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와서 차에 타고 한참을 울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고 건강에는 주의를 기울이며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천청병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울다 보니 이럴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위해 뭐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바로 아버지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서 간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몇 일 후 제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드릴 수 없다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고 그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너무 큰 비극이었죠. 바로 오빠도 확인을 진행했는데 오빠 또한 불가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맞는 적절한 간기증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였어요. 긴 시간 끝에 아주 운 좋게 적합한 기증자를 발견하여 매칭이 이루어졌어요. 기증자는 한국인 최영호 씨였고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종종 다른 국가에서의 간기증자에게서 기증된 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약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친구 에밀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에밀리는 미국의 주요 5개의 주의 병원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의료협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전에 에밀리에게 빠르게 간이식 수술을 잘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기술과 간이식 전문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전달해줬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서는 고맙다고 답장한 후 그날은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한 의료기술에 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부터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 의료진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 병원에서 연수 중이라는 소식에 기사를 찾았어요. 바로 병원 측으로 자초지종과 문의를 남기고 아주 운 좋게 수술 검사를 예약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퀄리티가 높아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원정 치료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됐죠.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암 치료 수준이 제일 높게 나왔다는 자료도 찾았어요. 이런 한국의 대단한 의료 시스템의 사실들로 어렵지 않게 먼 길을 떠나 기술력 높고 안정적인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기증자가 한국인이라니 이건 하늘이 도운 천운이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제 업무와 관련된 한국 요리에 대해서 몇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인기가 있는 메뉴인 불고기, 김치라면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도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이었죠. 가본 적은 없어도 업무상으로 화상 미팅으로 한국의 식품 기업들과 컨택한 경험이 있었죠.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건강만 생각해서 어머니와 셋이서만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의 비행을 마쳤어요.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했고 기증자 최영호 씨 가족들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의사와 검사 일정 안내 후 입원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와 저는 근처 호텔에서 잤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준비하기 위해 대략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 후에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입원 치료와 합병증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일정을 여유롭게 한 달로 잡았습니다. 입원을 마친 첫날에 피곤한 와중에도 호텔에서 어머니와 한국을 다시 보게 된다면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일단 정신없는 와중에도 인천공항의 위험에 속으로 내심 놀랐었어요. 깔끔하고 높은 천장에 들어오는 채광에 다시 한번 놀랬어요. 아직도 그 쾌적함을 잊지 못해요. 약 한 달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차를 공항에서 렌트하는 과정은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빠르고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고 승무원분들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직원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지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점은 호텔에서 먼저 들어가는 투숙객이 저희가 뒤에 들어오는 걸 알고 호텔 입구문을 잡아줬던 점이 엄청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매너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정도로 감탄을 했지 뭐예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같은 경우엔 문을 잡아주는 사소한 친절까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화는 많아도 감동적인 문화는 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간과한 것 같아요. 아버지 입원하시고 약 3일 동안은 기증자와 몸 상태를 꼼꼼히 검진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수술날 아침에는 어머니와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7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 두 분께서는 어려웠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는 기증자 가족들과 모두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을 마쳤을 시기에 오빠와 새언니도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고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얼마 후 아버지가 깨어나시고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서 상태를 확인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이 났고 엄마와 저는 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공적인 아버지의 수술이 하고 회복하면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저희 가족은 따로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관광을 마치고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루의 일과를 설명드리는 게 즐거움이었죠. 한국에서의 관광은 많은 놀라움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가족들과 식당을 가도 직원분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셨고 웬만한 직원분들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이나 일본만 가도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리고 정이 많은 건지 식당에서도 물과 추가적인 반찬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게다가 이 모든 게 무료인 점도 많이 놀랬습니다. 팁 문화도 없다고 들어서 정말 이 정도로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큰 정을 느꼈죠. 관광객인 입장으로서 한국의 인상이 좋게 남았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아버지 시술 결과를 함께 보고 회사 업무 때문에 다음날 저녁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와 저는 남아서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기증자 최영호 씨는 12일 만에 회복해서 퇴원 절차를 밟았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17일 후에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한국의 좋은 기억들만 안고 무사히 가족들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한국 병원 예약하고 가면 영호 씨도 찾아뵙고 꼭 식사 대접하는 한국의 또 다른 가족이 되었죠.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년 전쯤에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갔다가 한국의 전통 음식의 매력에 꽂혀서 본격적인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걸로 현재 한식 식재료를 미국에서
정식으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K-파프 인기와 함께 K-푸드도 유행이라서 저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좀 두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한국 분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높은 의료 기술과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감사의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지금까지 엠마였습니다. 저희 대한튜브에서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극적으로 한국에서 간이식 수술에 성공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널의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튜브는 전 세계에서 소중한 구독자님의 한국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많은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